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파루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루는 시장에서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단순히 태양광 테마주다, 방역주다, 소형주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루의 핵심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2025년 실적 악화 이후 2026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루는 턴어라운드 초입인가 아니면 아직 숫자가 부족한 기대감 종목인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회사 사업, 실적, 공시 재료, 리스크, 주가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파루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파루는 코스닥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고 사업적으로는 크게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위생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파로 홈페이지를 보면 회사는 태양광 추적식 시스템, 고정식 시스템, 영농형 태양광, 대지형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공공사업 등을 사업 영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축 추적식, 단축 추적식 태양광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루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갑니다. 패널도 필요하고 인버터도 필요하고 구조물도 필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파루는 이 중에서 태양광 구조물과 추적식 시스템 쪽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추적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태양의 위치를 따라 태양광 모듈의 각도를 조절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고정식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면 각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추적식은 태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듯이 태양광 모듈도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발전 효율 때문입니다. 파루는 영농형 태양광과 추적식 태양광을 결합한 사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농형 태양광 설명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파루의 가장 큰 스토리입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고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맞는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항상 이렇게 봐야 합니다. 스토리가 좋다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파루의 가장 중요한 최근 공시는 2026년 2월 10일 나온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287억 8,730만 원입니다. 전년 매출액 약 400억 9,014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중요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 5,202만 원, 즉 영업손실입니다. 전년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였는데 2025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약 41억 5,161만 원으로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루를 지금 보는 투자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루는 현재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실적은 나빠졌습니다.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현재 숫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 종목의 특징입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은 지금 실적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회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니냐를 봅니다. 그래서 파루도 지금 봐야 하는 건 과거 실적 그 자체보다 2025년 부진의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입니다. 그럼 2025년 실적이 왜 나빠졌을까요? 기업 모니터 설명에 따르면 2025년 파루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09.0% 증가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태양광 사업 부문의 국내 설치 둔화와 해외 수주 감소, 위생환경 사업 부문이 수요 감소, 고정비 부담 증가, 원가율 상승이 언급됩니다.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태양광 사업이 기대만큼 안 됐습니다. 국내 설치가 둔화됐고 해외 수주도 줄었습니다. 둘째, 위생환경 사업도 수요가 줄었습니다. 셋째, 매출이 줄어드니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회사 운영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공장 운영비,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입니다. 매출이 커질 때는 이런 고정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같은 고정비가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파루의 2025년 실적 악화는 단순히 매출만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감소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파루의 핵심 과제가 나옵니다. 매출 회복이 먼저입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개선도 어렵습니다. 고정비 부담을 이기려면 결국 수주와 매출이 늘어야 합니다. 이제 사업별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파루의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태양광 추적식 시스템, 영농형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공공사업 등을 실제 사업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가, 전력 수요 확대,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 안보 이슈가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시대가 왔고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ESS 모두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중 태양광은 설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넓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산지를 깎으면 환경 문제가 생기고 농지를 전용하면 농업 기반 훼손 논란이 생깁니다. 둘째,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 반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개통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넷째, 금리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큽니다. 금리가 높으면 프로젝트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2025년에는 태양광 사업 환경이 파루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끝난 산업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장기 흐름입니다. 문제는 속도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파루가 다시 살아나려면 단순히 태양광 산업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파루가 실제로 수주를 따내고 매출을 회복하고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파루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키워드가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일정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농사를 짓고 위에서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파루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인이 농사소득과 발전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이모작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 수익만으로는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영향을 받고 작황 영향을 받고 농산물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수익이 추가되면 일정 부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고 농촌 소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은 정책 모멘텀이 붙을 때 관련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루 입장에서는 이 분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히 패널만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채광을 고려해야 하고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바람과 하중도 견뎌야 합니다. 즉 구조물 기술과 설계 경험이 중요합니다. 파루가 추적식 시스템과 구조물 사업을 해왔다는 점은 이 분야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좋다는 것과 그게 파루의 실적을 당장 크게 바꾼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프로젝트 규모가 의미 있는지, 수익성이 좋은지, 정책이 실제 인허가와 보급으로 이어지는지,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지,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파루의 강력한 스토리이지만 아직은 기대감에서 숫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위생환경 사업입니다. 파루는 과거에 방역, 위생환경 관련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시기에는 강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이슈, 방역 수요, 농축산 방역, 위생 장비 수요가 생기면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위생환경 사업 부문도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현재 파루의 위생환경 사업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업이 완전히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존 매출 기반으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파루를 재평가할 핵심 재료는 위생환경보다는 태양광, 특히 영농형 태양광과 추적식 시스템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재무와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파루는 2025년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PER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모니터 기준 파루의 EPS는 마이너스, BPS는 574원, PBR은 약 1.85배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PBR 1.85배라는 숫자만 보면 아주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PBR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흑자 기업이라면 순자산을 바탕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은 순자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파루는 현재 가치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당 매력으로 접근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파루는 명확하게 턴어라운드 기대주입니다. 턴어라운드 기대주는 숫자가 돌아서기 전에는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스토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입니다. 스토리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추적식 시스템입니다. 확인은 수주, 매출, 영업손실 축소입니다. 이제 최근 공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파루는 2026년 2월 10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가 이어졌습니다. 이 공시 흐름을 보면 최근에 엄청난 대형 수주나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공시는 실적 악화 공시입니다. 따라서 파루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최근 공시상으로는 실적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시장이 보는 기대감은 태양광 회복과 영농형 태양광이다. 그러나 아직 숫자 확인은 필요하다. 이게 가장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파루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장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붙으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재료가 꺼지거나 매물이 나오면 하락도 빠릅니다. 파루처럼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은 기간 리포트로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종목이라기보다 뉴스, 공시, 테마, 거래량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단순히 싸다, 비싸다보다 거래량이 붙는 자리인지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천원대를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가가 천원대 위에서 거래량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아직 관심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천원대를 이탈하면 단기 수급이 약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파루는 2025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실적 확인 전까지는 기대감 상승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루가 앞으로 더 좋아지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수주 회복입니다. 2025년 실적 악화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설치 둔화와 해외 수주 감소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주가 회복되면 가장 직접적인 반전 포인트가 됩니다. 파루가 의미 있는 태양광 구조물 공급 계약이나 EPC 관련 수주를 공시한다면 시장은 실적 바닥 통과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멘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소득, 재생에너지 확대, 부지 문제 해결이라는 여러 정책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사업, 공공 프로젝트, 농촌형 재생에너지 확대 뉴스가 나오면 파루 같은 관련 기업에 관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자 축소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줄어든다면 시장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은 흑자 전환까지 가지 않아도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실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 시스템 개발과 실증 사업 성과입니다. 기업 모니터는 파루가 신규 시스템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공시와 숫자입니다. 개발 중이라는 말보다 실증 완료, 공급 계약, 매출 반영, 수익성 개선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락 리스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부진 지속입니다. 파루는 이미 2025년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만약 2026년에도 매출 회복이 없고 영업 손실이 계속된다면 시장 기대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주 공백입니다.
태양광 구조물과 EPC 성격의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 매출이 중요합니다. 수주가 없으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테마 소멸입니다. 태양광, 신재생, 영농형 태양광은 좋은 키워드이지만 시장 관심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오늘은 태양광이 움직이다가 내일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형 테마주는 수급 이탈 시 하락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재무 부담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자금 조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자금 조달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형 적자 기업을 볼 때는 항상 재무 안정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원가율입니다. 2025년 실적 악화 원인 중 원가율 상승도 언급됐습니다. 수주가 늘어도 원가율이 높으면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즉 파루는 매출 회복뿐 아니라 수익성 회복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루는 절대 무작정 장기 보유 관점으로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 안정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뉴스, 거래량, 천원대 지지 여부, 단기 매물대 돌파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는 단기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붙는 자리는 항상 손절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형주는 한번 밀리면 빠르게 밀립니다. 두 번째는 스윙 관점입니다. 스윙으로 본다면 영농형 태양광 정책 뉴스, 태양광 수주 뉴스, 분기 실적 발표 전후 흐름을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실적에서 매출 회복 조짐이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관점입니다. 중장기로 보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테마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장기로 보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다시 증가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이 줄어야 합니다. 신규 수주나 실증 사업 성과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안정주라기보다 고변동성 턴어라운드 후보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영상의 핵심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루는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구조물 추적식 시스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소득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건드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책 뉴스가 붙으면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루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적입니다. 2025년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고 순손실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스토리는 있지만 숫자는 아직 약하다. 파루가 진짜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려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태양광 수주가 회복되는가? 둘째, 영농형 태양광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가? 셋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줄어드는가? 넷째,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천원대를 지키는가? 다섯째, 원가율과 고정비 부담이 개선되는가? 이 다섯 가지가 확인된다면 파루는 단순 테마주에서 턴어라운드 후보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주가 없고 실적 개선이 없고 테마만으로 오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소형주는 올라갈 때는 빠르지만 내려올 때도 빠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파루는 끝난 종목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스토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실적은 분명히 나빴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수주와 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파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재료는 살아있지만 숫자가 따라와야 진짜가 되는 종목.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